반갑습니다. 제가 저번에는 종가 베팅, 이 개별주들을 가지고 종가 베팅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얘기들을 좀 해드렸어요. 이번에는 제가 테마주들을 어떻게 종가 베팅을 하고 테마주들을 어떻게 가져가는지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할 거예요. 아시겠죠? 그래서 이 내용들을 잘 참고를 해서 우리 테마주들을 어떻게 보면 좋을지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. 물론 이제 이런 의견들도 있어요. 테마주들은 도박 아니냐? 테마주들 진짜 뭐 잘 갈 때는 잘 가지만 떨어질 때 뭐 10몇 프로씩 20몇 프로씩 떨어지는데 이거 쉽지 않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. 그래서 우리가 손절 단가를 잘 잡고 그래서 우리가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는지가 좀 중요한 거예요. 항상 얘기하죠. 내가 역사적 신고가에서 잡고 있더라도 내 손절 단가를 1%로 잡으면 내 손실은 그냥 1%에서 끝나는 거예요. 하지만 내가 손절 단가를 잡지 않고 손절 단가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내가 그 손실을 다 가져가게 된다. 따라서 오늘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거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. 자, 우리가 이제 개별주들에 대해서 저번에 알려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테마주들로 갈 겁니다. 테마주들을 한다면 뭐 원전주들, 뭐 메타버스 관련주, 리비안 관련주, 뭐 등등등등 이런 특정한 이슈 또는 특정한 기술들과 사업들을 가지고 하나의 반으로 엮은 거. 우리 학교 가더라도 1반, 2반, 3반, 대학교 가면 무슨 과 있잖아요. 그런 것처럼 주식에도 어떤 테마가 더 나눠져요. 그래서 오늘은 그 테마들을 끌고 가는 법을 배우도록 할 거예요. 자, 테마주들을 잡을 때 일단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. 첫 번째, 대장을 잡는다. 대장이라고 한다면 오늘 A라는 테마에서 가장 잘 날라가고 가장 거래량이 많이 터져주고 하는 친구가 대장이에요. 두 번째, 대장 바로 밑에 있는 이등주를 잡는 게 있어요. 이등주. 자, 여기서 우리가 종가 베팅을 하기 때문에 대장을 잡을지 이등주를 잡을지 확실하게 나눠줘야 돼요. 자, 저는 이등주를 잡을 때는 보통 이런 상황에서 많이 잡습니다. 첫 번째, 대장주가 많이 가서 상한가랑 지금 퍼센테이지는 얼마 차이 안 날 때, 즉 당일 퍼센테이지로 보면 27, 28, 29 이런 식으로 내가 먹으면 얼마 못 먹으면 차라리 이등주를 잡는 편이에요. 차라리. 아시겠죠? 대장주가 상한가와 굉장히 밀접하게 있을 때. 그러면 상한가를 갔을 때에도 이등주를 잡겠죠. 그래서 이등주는 대장을 잡았을 때 내가 먹을 수 있는 퍼센테이지가 조금 적다. 라고 한다면 이등주를 잡는다. 그 이외에 있을 때는 대부분 다 대장주를 잡습니다. 자, 여기서 대장주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좀 설명을 드리게 되면, 자, 대장주를 들고 가요. 종가 베팅이라고 한다면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들고 가서 오늘 고점 또는 일봉상 저항, 당일 시간에, 다음날 시초, 다음날 장 초반 이런 식으로 전략을 잡고 들고 간단 말이에요. 자, 오늘 대장주가 예를 들어서 1%밖에 안 남았어, 상까지. 그러면 내가 오늘 먹을 수 있는 최대 퍼센테이지는 1%밖에 되지 않아요. 하지만 내가 이등주 한 20%대 올라와 있는 종목을 잡았어요. 그래서 대장이 상을 가버리거나 대장이 좀 잘 버텨주고 움직여주게 되면 이등주가 조금 더 올라가준 흐름들이 나왔을 때 1%보다 좀 더 큰 수익, 3%든 4%든 2%든 이 정도 수익을 챙기고 시간에서 추가적인 등락폭이 나오거나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 내가 조금 더 익절을 하고 다음날 시초에 갭이 똑같이 뜨더라도 내가 전날 먹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수익이 커진다. 그래서 이등주들은 그런 식으로 잡는 거고, 대장주 같은 경우에서는 초반에 잘 올라와서 한 15%대까지 올라왔었어요. 떨어졌다가 오늘 고점 라인을 뚫고 잘 올라와줘요. 그러면 그땐 대장을 잡아도 상관이 없다. 그래서 보통 종가 베팅 잡는 시간들이 1시 내외 정도로 일단 첫 번째를 많이 봐요. 언제라고요? 1시 내외. 1시 내외. 대장을 잡든 이등주를 잡든. 근데 여기서 조금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게 1시 내외 종가 베팅을 들어가요. 대장은 이미 상을 가 있는 상태고 이등주가 상을 못 갔어요. 여기서 조심하세요. 항상 많이 깨지는 부분대가 어디냐? 여기에요. 대장이 상을 가고 이등주가 무난하게 올라와 있었는데 이등주가 계속 떨어지는 상황이에요. 그러면 오늘 오후, 그 다음 오늘 장 마감까지 내가 꾸준하게 얘를 잡던지 아니면 꾸준하게 보다가 반등 나올 때 잡아야 되는데 보통 그냥 이때부터 그냥 잡고 그냥 끌고 가버려요. 여기까지 올라올 줄 알고.
계속. 그러면 내가 너무 높은 자리에 들고 있을 수가 있게 돼요. 그래서 테마주들을 잡고 내가 2등주들을 잡아서 내가 매매를 하거나 대장주를 잡아서 매매를 할 때에는 한시 내외로 봤었을 때 일단 첫 번째로 판단해야 되는 게 대장을 갖는가, 대장주가 상을 갖는가. 뭐라고요? 한시 내외로 종목을 잡을 때 뭘 판단해야 된다? 대장이 상을 갖는가요, 상. 상한가는 화살표가 이렇게 나오죠. 상을 갖는가. 만약에 대장주가 상을 갖다, 그럼 2등주를 선택을 해야 돼요. 두 번째, 2등주. 근데 2등주들을 볼 때 뭘 판단해야 된다? 얘가 우상향으로 쭉 천천히 가주느냐? 아니면 갔다가 떨어지고 있는 도중이냐? 떨어지고 있는 도중이라면 잡으면 안 되고, 오늘 2시, 3시까지 천천히 시간들을 두면서 그때 반등이 나오거나 아니면 차라리 종가 부근에서 매수하는 게 좀 더 유리해요. 그래야 대장을 다음날 아침에 시초가에 떴었을 때 얘도 똑같이 시초가에 떠줄 확률이 있으니까. 그래서 2등주는 꼭 한시 내외로 잡는 게 아니라 분위기를 보고 들어가야 된다. 떨어지고 있느냐, 우상향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가. 요거를 두 번째로 첫 번째 가르는 거예요. 올라가고 있느냐, 떨어지고 있느냐. 요거를 가른다. 세 번째, 요거까지 판단했어요. 아, 대장이 상을 갖고 2등주가 올라가고 있다. 그럼 여기서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? 전략을 짜야겠죠. 대장주가 상을 안 풀고 계속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. 예를 들어서 대장주가 상을 안 풀고 계속 가요. 쭉 상한가의 매수 전략들이 받쳐지면서 간다라고 한다면 우상향에서 첫 번째 비중을 조금 담아도 돼요. 이유. 대장이 상을 안 풀기 때문에 얘네 수급들이 자연스럽게 2등주로 넘어올 확률들이 높아요. 상을 자주 풀어준다면 상한가에서라도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. 기대감이죠. 상이 풀렸을 때 내가 매수가 될 확률이 있으니까. 그리고 2등주의 투자 심리는 죽어요. 왜? 자꾸 상이 풀리니까. 안 풀리는 종목들을 선택을 해야 돼요. 그래서 상을 자주 풀어준 종목은 2등주에 낙폭이 나올 수도 있고 대장주로 수급이 더 나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2등주에 자동적으로 2등주의 수급이 좀 줄어든다. 그럼 2등주가 우리가 매매했을 때 확률을 또는 내 수익률을 올릴 수가 없게 돼요. 뭘 확인해야 된다? 대장주가 상을 푸나 안 푸나. 그랬을 때 안 푼다. 안 푼다라고 한다면 내가 70%. 내가 예를 들어서 오늘 종가 베팅으로 100만 원을 잡을 거여서 그럼 70만 원 정도를 진입을 하게 된다. 이렇게 되면 우상향을 꾸준히 타고 갈 수가 있고 그래도 나름의 파동이 나오는 친구예요. 이런 식으로. N자 형식으로. 그래서 눌림목 지지 구간대가 잘 나와 있으면서 대장주가 안 풀어주면 이때는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도 상관이 없다. 왜? 짧은 눌림목 구간도 올 수가 있으니까. 이런 상황에서는 눌림목 자리까지 왔었을 때 주가의 반등이나 주가의 흐름들이 잘 나와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을 참고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. 그럼 지금까지 약간 이제 종합을 해서 본다면 우리가 투자 확률을 올릴 수가 있고 승률을 올릴 수 있는 거는 대장주가 상을 가고 상을 안 풀면서 2등주가 우상향인 종목들. 그런 종목들을 1시부터 끌고 갔었을 때 오늘의 당일 누적 수익률과 다음날 시초 갭상승까지 노릴 수가 있게 되겠죠. 그때는 항상 눌림목까지 생각을 해서 분할 매수 또는 그냥 꾸준하게 우상향으로 올라가지고 눌림목 자리가 너무 적게 나온다. 그럼 70% 정도 비중을 담고 끌고 가라.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. 자, 요게 2등주들을 우리가 조금 더 안전하게 쓰는 매매들이고요.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2등주를 해봤으면 그 위에 있는, 더 탑에 있는 대장주를 봐야겠죠. 자, 우리가 테마가 오전장에 끌고 왔던 애들이 오후장까지 가는 법은 무조건이라는 건 없어요. 오후에 갑자기 테마가 뜨는 경우들도 있습니다. 오후에 테마가 뜨는 경우들. 여기서 잘 봐야 될 거. 테마 종목이라 한다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한 학과 또는 한 반이랑 같은 거예요. A라는 테마가 있다고 한다면 여기 안에 있는 애들이 다 같이 올라와 줘야 돼요. 대장의 흐름을 타서. 대장이 하나가 띡 간다고 해서 모든 테마가 다 잘 가는 게 아니라 대장이 가면 2등주가 따라 붙어주고 3등주가 붙어주고 4등주가 붙어주고 5등주가 붙어주고 6등주가 붙어주고 이렇게 해서 올라와야 돼요. 일부러 말 빨리 했어요. 어차피 얘기 많이 할 거라서. 그래서 대장이 가면 2, 3, 4, 5, 6 등의 애들도 같이 올라와줘야 되는데 유독 대장주가 뜨는데 2, 3, 4, 5, 6이 안 뜨는 경우가 있어요. 이런 경우는 좀 조심하세요. 대장이 떴다가 그냥 죽어버리는 경우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오후장에 뜨는 테마들을 잡으려고 할 때는 어떤 애들을 봐야 되냐? 대장주가 뜨면서
2, 3, 4, 5, 6. 뭐 6금까지 얘기를 했지만 2등주와 3등주들 그 이외에 한 3, 4개 이상의 종목들이 같이 좀 올라와 주는 게 중요해요. 그래서 대장이 11% 정도, 뭐 12% 정도 올라왔어요. 예를 들어서. 그러면 다른 애들 뭐 6%, 7%, 뭐 10% 이런 식으로 올라와 줘 있어야 아, 오늘 오후장에 얘네 테마가 잡혔구나 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투자 심리가 사는 거예요. 이쪽에. 대장 하나만 뜨면 그냥 대장 그냥 개별주로만 매매하고 끝나겠죠. 2, 3, 4등이 안 뜨게 되면. 근데 한 반이 뜨게 되면 야 오늘 이쪽 오후장 테마가 이쪽으로 간다. 이쪽으로 가야다. 이런 식으로 해서 매수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. 그래서 대장주가 움직일 때 2, 3, 4등이 움직이는 것들을 확인을 해라. 아시겠죠? 자 그러면은 우리가 대장주를 매수할 때 아 오늘 이쪽 테마가 간다 해서 무조건 매수하는 건 아니 되겠죠. 안 되겠죠. 자, 오후장에 예를 들어서 한 2시쯤에 1시에 내가 종목을 보려고 했더니 1시에 종목들이 너무 없어서 2시까지 그냥 내가 기다렸어요. 그랬더니 오후 2시에 종목들이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. 어떤 테마가 떴어요. A라는 테마가. 그래서 A라는 테마가 좀 올라옵니다. 그래서 오늘 이쪽 테마가 잡힌다는 거 대충 눈치는 챘는데 테마주들을 하다 보면 윗꼬리를 달고 내려온 애들이 분명 생깁니다. 윗꼬리를 달고 그대로 빼버린 애들도 있어요. 이런 애들을 피하기 위해서 뭘 봐야 되냐? 일봉상을 보셔야 돼요. 뭘 봐야 된다? 일봉. 적어도 대장을 내가 잡는다라고 한다면 일봉상 뭔가 중요한 라인이 와 있어야 다른 애들도 투자 심리가 살고 이 대장주의 투자 심리도 살아요. 자, 쉽게 생각을 해볼게요. 차트로 제가 그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그어드린 이 빨간 선이 저항대라고 생각을 할게요. A라는 테마의 대장주가 저항선 밑에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 있는 종목과 A라는 테마의 대장주가 일봉상 자리를 뚫고 올라가는 상황이 있어요. 이 상황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, 외국인 기관들은 어떤 종목을 자연스럽게 선택을 하게 될까요? 당연히 뚫고 올라온 애인 거예요. 이런 애들을 선택을 잘 안 하는 경우 이유는 하나예요. 맞고 떨어질 확률이 있으니까. 뚫고 올라갔더라도 윗꼬리가 달고 내려올 확률이 높아요. 그래서 제가 유튜브 영상을 찍어드릴 때 보게 되면 당일 단타 종목들을 알려드리는 종목이 있어요. 강의해드린 애들. 그런 애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이렇게 윗꼬리를 뚫고, 저항대를 뚫고 올라오거나 최소 일봉상 지지 구간대에서 뭔가 반응들이 나왔던 애들이에요. 그냥 무턱대고 올렸다 빼버리는 애들이 아니라. 테마주들을 보더라도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을 할 때는 일봉상 오후장에 테마가 잡혔구나라는 걸 인지하게 되면 일봉상 자리가 뚫고 올라온다든지 눌림 먹고 반등이 나오다든지 아니면 W 패턴의 오른쪽 궁딩이 자리를 만들어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. 그렇게 확인을 한다면 우리가 매수가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. 그러면 대장주들을 우리가 매수했을 때 일봉상 중요한 자리라는 걸 인식을 했어요. 그러면 그 패턴 또는 그 자리에서 중요한 일봉상 지지 라인을 내 매수 단가, 하단가와 손절가로 잡으시면 돼요. 그렇게 해서 분할 매수로 들어가시면 안전하게 할 수가 있다. 그렇게 해야 대장주를 매수를 할 수가 있는 거고 밑에 따라오는 2등주들, 3등주들까지도 매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. 현재 지금 테마들에 대해서 그럼 알려드린 건 대장을 잡는 방법, 그 다음에 2등주를 잡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. 초보자분들께 대장을 하라 그러면 어려워해요. 일봉 자리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테마주도 봐야 되고 하는 것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. 하지만 2등주를 잡는 것들은 초보자분들이 그래도 하기가 나름 쉬워요. 종목을 찾기가 쉽습니다. 왜? 일단 대장이 상에 가 있는가? 첫 번째 확인을 하고 두 번째, 상이 안 풀렸는가? 분봉만 보면 나와요. 세 번째, 얘가 우상향이냐? 떨어지고 있느냐? 이걸 판단하는 것도 그냥 차트만 보면 알 수 있습니다. 그냥 분위기만 보면 나와요.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보통 2등주로 연습을 하라고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. 2등주가 연습이 되고 내가 테마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대장을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. 왜? 상은 아직 안 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종목이 막 무자비하게 올라오기 시작하게 되면 얘가 무슨 테마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대장인지 아닌지 확인하기도 어렵고 얘가 무슨 테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개별주로 인식하는 경우들도 많아요. 그래서 테마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테마 종목들이 뭔지 알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대장주 오후장에 올라온 애들을 좀 잡는 것들을 저는 조금 추천해 드리는 편입니다.
그래서 오늘은 약간 이제 이런 식으로 테마주들은 어떻게 움직여야 되고 어떤 형식에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, 어떤 전략을 좀 잡아야 되는지, 어떤 시점에서 잡아야 되는지, 손절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되는데 물론 이번 영상 뭐 10분, 15분짜리 영상 하나로 모든 내용들을 다 가져갈 수는 없어요. 저도 나눠서 영상을 또 추가적으로 찍어드리고 이번 내용들을 바탕으로 다음에 또 심화 버전, 고급 버전 이렇게 또 올려드릴 겁니다. 오늘은 요런 식으로 요런 분위기로 종목을 잡는구나 라는 걸 이해를 하셨으면 댓글을 많이 달아주세요.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해를 충분히 하셨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다음 또 업그레이드 버전들을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약간 테마주들은 종가 베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설명을 좀 드렸는데 초보자분들 테마주 어려워요. 어렵고 리스크도 크고 굉장히 대응하기도 어렵습니다. 하지만 우리나라 시장에서 테마 빼놓으면은 할 게 많이 없어요. 정말 좀 재미없는 대형주들만 해야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 초보자분들 테마랑 좀 친숙해진다 생각하시고 테마주들을 한번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이번 기회에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아시겠죠? 자, 다음에는 제가 더 좋은 내용과 초보자분들도 쉽게 해볼 수 있는 내용도 가져와 보도록 할 테니까요. 구독하고 좋아요,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